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 마감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3시 34분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잠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좀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이 시각 현재 애플이 마이너스 1.4% 하락 중에 있죠. 차트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스닥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를 투자 지표로 삼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나스닥 200일선 돌파할 때 뭐 주식 매수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죠. 여기도 이제 200일선 돌파 이후에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11월 2일자 뭐 기억나시겠지만 11월 2일자에 이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 공개적으로 어제 또 에코프로 BM이 아주 급등을 좀 하게 됐죠. 그러나 미국 주식들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근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 변수를 위협하고 있죠.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1.5% 하락 중입니다만 요건 이제 20일선을 내줬죠. 역시 200일 이동 평선 특히 이제 이 AI 관련주의 핵심 종목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200일 이동 평선을 깨뜨리지 않았고 최근 이제 신고가를 보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1선을 좀 내줬죠. 물론 21선 밑으로 밀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음봉 아래꼬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는 호실적 이후에 실적 발표 후에 계속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21선 깨뜨리고 61선까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즉 AI 관련주가 미국 시장에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글 알파벳 역시 뭐 약한 종목분들은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내준 모습이고요. 자, 테슬라는 1% 미만 양봉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브로드컴 뭐 조정 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ASML 네덜란드 기업 뭐 견조합니다. 쭉 보시죠. 인텔이 3%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반도체주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주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는 상당히 그 코스닥 시장 좀 거래량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일 때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좀 수반했는데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나 다른 로봇, AI 이런 쪽은 이제 급격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 그런 부분과 이 증권사 리포트 영향에 따라서 STO 토큰 증권 관련주가 큰 시세를 좀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미국 증시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메가캡 대형 기술주들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 준비한 내용 보시죠. 쭉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애매할 때는 항상 제가 차트대로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 투자는 20일 이동평선을 2번 이탈할 때 현금 비중 확대. 이 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이런 이제 흐름을 좀 이제 좀 조정 양상을 좀 보이는 이유. 왜 그렇겠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켓워치의 홈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이 프린팅 레드잉크. 그러니까 이제 레드잉크. 우리는 이제 상승을 빨간 걸로 표시하지만 미국은 하락시 빨간 걸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주간의 상승 이후에 월요일장에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상승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11월 랠리 이후에 이제 기술적 과매수 영역 진입 이에 따라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추가 매수세도 좀 약해지는 거 같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미국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기나 어떤 정책 완화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장에서는 이제 또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리슨 잘 못 맞춥니다만 요즘에 떨을 때는 한마디씩 하죠. 미국 주식이 12월 달에는 험난한 연말을 향해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변동성이 주식과 금리 다 놓여져 있지만 1월 효과는 어느 정도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네요. 주 후반부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연준 이제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만 아무래도 파월 연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고 그러면 계속 시장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려고 하겠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고용지표를 결과를 좀 보기까지는 관망세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500 지수가 과매수권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출의 압박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 과매수권에 좀 이르게 되면 좀 시장이 좀 미끄러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아울러서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뭐 우선주가 막 급등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미국 시장도 소형주, 밈주식들, 부실주 이런 종목군들로 이 투기적인 베팅이 좀 가열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뭐 비트코인이 장중에 42,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금선물은 2,150달러 최고치 기록 후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과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다가 정확한 수치를 안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요. 이거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각 현재 업데이트를 좀 할까요? 지금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잠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장 2.25 좀 더 늘어나고 있네요. 물론 지금 시각이 3시 42분이니까 여러분들 오전 6시 때 재차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변동성 지수 VIX는 4.75, 4.83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NDF에서 1311원대로 급등을 하네요. 어제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은 1304원이었습니다. 이제 오르고 있죠. NDF 이것 이제 1304원으로 오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뭐 차트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지수가 한 1% 하락이니까 이런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도 뭐 아랫꼬리 저가 매수세는 살짝 좀 두르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락 출발해서 좀 땡겨놨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낙폭을 좀 줄이는 과정 다우지수 관성은 좀 있다는 거죠. 관성은 왜 그 관성이냐? 이게 관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승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관성의 힘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음봉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오르고 있죠. 4.29%.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73.26달러, 1% 하락하고 있네요. 달러 인덱스 오르고 있네요. 103.72. 반도체 ETF는 1.49% 하락 중입니다.
나스닥 차트와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이죠.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S&P 500 맵도 볼까요? 네, 맵 보게 되면 뭐 요건 좀 이따 보시고 스포티파이라는 종목 아시죠? 네, 오늘 오른 이유가 이제 세 번째 정리해고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우버 주가는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월요일 날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버 12월 18일부터 S&P 500에 편입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버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맵 보시죠. 먼저 ETF 동향 볼까요? 빠지니까 인버스 ETF가 좀 오르고 있죠. 인버스 ETF.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스몰캡 ETF가 상당히 활개를 좀 치고 있습니다. 좀 과매수권이 일어났다 볼 수 있겠고 반도체 ETF도 인버스 ETF가 오르고 있죠. 레버리지 ETF는 하락하고 있고요. 금 관련 ETF입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ETF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S&P 500 매물 보시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다 약세죠. 여기다 이제 반도체, AMD,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 하락 중에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던 세일즈포스도 오늘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 네, 약세입니다. 그냥 뭐 금융주나 소비재, 그다음에 헬스케어 일부 종목군들 정도 네, 흐름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어지러운 네,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요. 그러나 지금 이 그림은 오전 3시 46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8시에 다시 한번 꼭 좀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파이낸스 야후닷컴에서는 네,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을 연준의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 얘기했고 지금 모든 좀 자산의 과매수 뭐 금이랄지 비트코인이 뭐 장중에 42,000원을 찍고 최근 이제 비트코인 강세에 따라서 네, 국내 증시도 여기 써놨습니다만 이른바 STO 관련주들 네, 어제 움직였죠. 뭐 갤럭시야, 머니트리 어제는 이제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K옥션이나 핑거, 서울옥션 이런 종목까지 거론되면서 네, 큰 폭으로 네, 분위기를 좀 띄워놨었죠.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이 에코프로 BM의 44조 양극재 이 공급개혁 공시 뭐 상당히 좀 급등 출발했습니다. 장초반 한 26%까지 급등했습니다만 오르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은 이 호재가 나올 때 순매도를 좀 벌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나도 양극재 어떤 네, 수주 뭐 이런 공식 기대감 그런 게 좀 작용했나요? 포스코 퓨처엠이 10%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네, 에코프로가 아니고 네, LNF도 이제 상승을 좀 보였죠. 즉 양극재 관련주는 어제 상승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안을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네, 소부장, 특히 SKIT, WCP 같은 네, 분리막,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전해액, 엠켄 같은 전해질, 뭐 이런 소재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셀메이커인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변변치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에코프로 BM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좀 나왔다는 점. 자, 오늘 미국 시장 반도체주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는 상승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주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글에서 한번 제가 대주주 양도세를 한번 쳐봤습니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 종목은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거 대주주로 분류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20%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관련돼 있는 이제 내용 보게 되면 기사 11월 초에 11월 10일 그러니까 11월 초에 그 공매도 전격 금지 이후에 이런 기사가 막 나왔지 않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이상으로 완화. 정부 종목당 10억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 10억 이상 대주주 이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10억 기준 상향 검토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이건 뭐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매수를 좀 못하고 있는 거죠. 수급이 좀 꼬여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소식이 좀 늦게 나올수록 종목당 10억 넘는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또 차익 매물을 내야 돼요. 시키면 10억 밑으로 맞추려고 할 거라고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괜히 불안하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제 미국 시장 이러다 보니까 더 약간 우리 시장은 또 수급이 좀 꼬여가는 겁니다. 하루빨리 어떤 정책, 뭐 기사화된 이 정책이 좀 사실화돼서 국내 증시에 수급에 영향을 좀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뭐 요쪽이 이제 강력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 하락했고 로봇 관련주 일단 두산 로보틱스 10% 급락 나왔죠. 스케줄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2월 5일 오늘자로 이제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다른 이제 로봇 관련주 다 하락했고요. AI 관련주 다 약세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이제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는 좀 하락을 보인 반면에 리노공업이나 가온칩스는 이제 상승을 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U 관련주 뭐 말씀드렸죠. 해운주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도 일정이 있죠. 쭉 보게 되면 HMM이 일정이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우선 협상자, 대상, 뭐 선정, 그 관련된 조회 공시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쭉 찾아보게 되면 막상 또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예. 여기 있네요. 12월 22일 날 동원산업, 동원그룹의 HMM 인수 본입찰 참여 관련 재공시 기한이 이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통운이나 뭐 한진 이런 택배 관련주의 이제 상승은 요즘 뭐 광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알리 익스프레스 여기 보게 되면 핌지닷컴에서도 요런 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저가 우리나라 쿠팡처럼 이런 게 많이 등장하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그래요. 어제 그리고 조선주도 좀 올랐고요. 대략 이렇습니다. 어제 수급은 어제 종가 3시 10분 기준으로 3시 30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보였지만 반면에 이제 개인은 코스피에서는 4,000원 넘게 순매도 했고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보시죠. 이건 거래소와 코스닥 전체를 한번 놓고 봤는데 어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우선주 코스피는 금리나 기대감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거 좀 움직였다고 그러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15% 어제 급등 마감. 포스코 퓨처엠 10%대.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주. 삼성전자 뭐 요 정도 받쳐준 거죠. 코스피 지수는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좀 어지럽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좀 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2차전지가 연속성이 있을까요?
어제 이제 급등했습니다. 뭐 오늘도 추가 상승을 강력하게 좀 볼 것인가? 왜냐하면 요게 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요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 올라가기만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런 쪽에서 수급을 꼬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또 못 가면 풍선 효과처럼 다른 게 튀냐? 다른 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급등한 종목군들 승부르기 좀 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테마주, STO나 뭐 우선주 이런 이 개별 테마가 움직이는데 사실상 뭐 따라하기 좀 어렵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년도 사실 뭐 업황이 가장 좋아할 거라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지는 않습니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반도체, 뭐 HMM, AI, 온디바이스 A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은 또 어느 정도 밀리게 되면 또 뭐 유튜브에 유력한 IT 관련 네, 전문가들께서 또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또 영향을 좀 받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놓고 봤을 때 대략 미국 시장 조정 끝자락 가까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21선 전후, 뭐 이럴 때 이제 타이밍을 좀 잘 잡아봐야겠죠. 만약 21선 깨트렸을 때는 좀 더 지켜보다가 회복 시점 이렇게 봐야겠죠. 자, 장방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방 공시 보기 전에 자, 지금 다시 볼까요? 애플이 마이너스 1%, 마이크로소프트 1.5, 뭐 엔비디아 3% 가까이 하락해 가고 있네요. 테슬라 0.6%. 자, 낙폭을 얼마나 좀 줄이냐, 뭐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자, 시간에 어제 상승률 보게 되면 다 우선주잖아요. 우선주 B 뭐 이런 거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하락 종목 보시죠. 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대형주 한진칼, 포스코 퓨처엠 1%씩 약세 보였네요. 상승은 대형주에서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이런 정도 좀 올랐고요. 자, 코스닥 보시죠. 완전 뭐 개별 종목이잖아요. 뭐 이런 이제 올리면서 뭐 나도 무슨 관련주예요. 그러면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사우디와 UAE에 방문한다. 뭐 그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랑 특징주 앞서 이제 쭉 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다 그런 내용이죠. 토큰증권, STO 뭐 그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고 뭐 해운주, 뭐 비트코인 최근에 그다음에 중국의 요수 수출 제한 소식에 관련주 KG 케미칼 급등했다. KG 케미칼 오늘도 이제 좀 전에 봤지만 시간에서도 KG 케미칼이 7% 상승했네요. 자, 어제장 외국인과 기관 순매매 종목 볼까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을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 NC소프트 등을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를 순매수했고 반면 기관은 LNF, WCP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LNF, WCP, 대주전자재료, 솔브레인 홀딩스를 순매수를 했네요. 자, 오늘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 보유예수 해제가 됩니다. 자,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점. 끝으로 지금 현재 시각 3시 58분 네, 보이고 있는데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빔지닷컴 통해서 이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해외 주식 시총 상위 종목군들
자, 일단 매각캡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직접 볼 수 있겠고, 뉴욕 증권거래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주 고용지표,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과매수 영역에서 눈치 보기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장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6시 이후에 한 번 더 미국 시장 체크하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